예, 안녕하세요. 한상준 미국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미국 이민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은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으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곳에서 미국 관련한 그런 일을 하려면 대부분이 이제 미국 계약법이라든지 뭐 불법행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프랙티스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이민법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일단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라든지 또 미국에 진출한 기업에서 자기네 고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일을 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모두 다 미국 이민법에서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서 미국 시민권자하고 전 세계 사람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법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미국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 여행 그냥 갈 수 없어요.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으신 분들도 내가 미국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미국에 취업하러 간다. 미국에 인턴을 하러 간다. 미국에 뭐 나중에 결혼해서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러 간다. 그리고 나 미국에 정착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변호사가 돼서 내가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내가 미국 변호사로서 외국인,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본 적이 그러니까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미국 변호사들도 외국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항상 미국 이민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 클라이언트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미국에다가 가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미국에 회사를 세우고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미국에 회사를 세우면 그 미국에 있는 외국 회사는 미국 회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에게는 모두 다 미국 이민법의 적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거나 아니면 또 괜찮아요. 한국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 클라이언트가 미국에 이제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미국법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K-팝이 많이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뭐 BTS나 뭐 다른 유명한 기업들, 유명한 가수분들도 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런 분들도 다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냥 들어가서 미국에서 공연해가지고 돈을 쓸어 담아갖고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미국에 가서 공연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의 멤버가 있으면 그냥 가서 공연하고 버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인 멤버들은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 비자를 받을 때 그러면 내가 그냥 비자를 받을 것이냐, 방문 비자를 받을 것이냐, 뭐 무비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연에 적합한 비자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가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영상 촬영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이나 이런 곳에 영상 촬영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미국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미국에 들어가다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비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하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변호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K-팝 관련 가수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런 국제 교류라든지 미국과의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통상을 가는 사람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인력을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 미국 이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인인 미국 변호사로서 가장 알아야 되는 법률의 과목이 미국 이민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미국 이민법은 미국 로스쿨에서도 굉장히 큰 과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미국 학생들도 미국 이민법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은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 있는 미국 사람들은 할아버지 정도가 다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뭐 지금 서부 쪽에 가면은 하와이 처음에 사탕수수 농장으로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뭐 후손을 낳고 해서 4세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한국인 4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민이 뭐 3세대, 4세대까지는 없어요. 대부분이 1세대 아니면 1.5세. 1.5세는 뭐냐, 어떤 분들이냐면 그 한국에서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정도를 다니다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마치신 분들을 보통 1.5세대라고 하고, 저희처럼 그냥 나이 먹어서 미국에 간 사람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서 거기서 정착해 갖고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 미국 이민 1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1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 그리고 2세가 또 애를 낳으면 거기서 3세, 그리고 또 3세가 또 애를 낳으면 4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3세대, 4세대 넘어가면 굳이 뭐 이미 몇 세대냐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세대, 2세대, 그리고 1.5세대.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자,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 비자와 체류 신분. 비자와 체류 신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이민법은 미국 그 로스쿨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루는 과목 중에 하나라서 한 학기 전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이미그레이션, 또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 뭐 패밀리 베이스드 이미그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미국 이민법의 역사를 다 건너뛰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가서 배우시면 돼요. 로스쿨에 가서 배우시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뭐 다른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특강으로 뭐 3일 동안 하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딱 알아야 되는 개념, 내가 클라이언트를 딱 만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국 변호사로서 아니면 또 한국 변호사님으로서 전문적인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년 넘게 또는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미국 이민법의 역사,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떻게 됐고 뭐 옛날에 그런 과정들을 쭉 배우는데, 그런 것도 다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딱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만 딱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미국 이민법은 크게 카테고리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 카테고리는 뭐냐면 이미그레이션, 즉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제 카테고리고요. 나는 미국에 이민이 아니라 그냥 잠깐 뭐 목적에 따라서 잠깐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문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면 뭐 취업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면 인턴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 태권도 경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민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갔다가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다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간주되지 않아요. 돌아오는 걸로 이제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요. 한 가지 트랙은 이미그레이션 트랙, 다른 한 가지 트랙은 난 이미그레이션 트랙, 즉 한국말로 하면 이민 또는 비이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서부터 그 부분을 설명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비자예요. 비자. 결국은 내가 미국에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비이민 트랙을 나누는데요. 비이민 트랙,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으로 크게 나눴죠. 첫 번째가 이민 트랙, 그 다음에 비이민 트랙. 근데 비이민 트랙에 있어서 첫 번째 배워야 될 부분이 비자예요.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비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뭐 비자 카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영어로 쓰면 비자 이렇게 쓰죠. 비자는 뭐냐? 비자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여러분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여권, 패스포드가 있어야죠.
제가 이게 맨날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게 P인지 F인지 맨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폴트. 항구죠, 항구. 옛날에는 다 바다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항구예요. 이 항구를 통과할 수 있는 서류예요. 패스포드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발행되는 주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발행되는 주체가 어디일까요? 이 개념을 처음에 잘 잡아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비자는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누가 주나요? 들어가려고 하는 국경에 있는 그 나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미국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 미국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 비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발행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자, 패스포드, 여권. 이 여권 누가 발행하죠? 이 여권은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을 해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 국민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외국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패스포드, 여권이고요. 그 다음에 비자. 비자는 누가 발행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국경으로 통과해서 그 나라에 가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국 비자를 받아요? 한국 비자를 받아요? 한국 비자를 받아야죠. 예. 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외교통상부 맞나요?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국 영사관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비자를 받아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권은 어느 나라에서 발행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 인도네시아 분들이다. 그럼 인도네시아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하는 패스포드를 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뭐 어떤 비자를 받아야 돼요?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비자를 받아야죠.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고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가에서 발행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레이시아 사람이건 인도네시아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미국 시민 제외하고. 왜? 미국 시민은 미국 여권이 있으니까. 미국 여권이 있으니까 미국 여권으로 미국에 들어가는데 문제 없죠. 미국 사람이니까. 자,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미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경을 통과할 때 허가해주는 서류.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그게 바로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결국 미국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되냐. 거기에 따라서 비자의 종류가 다양한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다.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국경을 통과할 때 유효해야 돼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자가 만약에 expire 됐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넘은 비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 국경에서 관리가 그거를 발행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에 들어가면은 뭐 이것저것 물어보죠. 미국에 왜 왔냐? 뭐 공부하러 왔다. 방문하러 왔다. 아니면 뭐 일을 하러 왔다. 그럼 그 목적에 맞는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 관리가 물어봐요. 미국에 왜 미국에 왔습니까? 나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미국에 공부하러 왔으면 그 어떤 비자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그 미국 방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방문의 목적에 따라서 그 비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 국경을 넘어가요. 미국 국경을 넘어간과 동시에 그 미국 국경에 있는 관리가 비자 목적에 맞는 체류 신분을 줘요. 자, 국경을 통과할 때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그 비자를 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면 체류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바뀌었어요. 무비자로 바뀌면서 한국 분들이 방문 비자를 많이 받지 않아요. 그전에는 미국 가려고 하면 무조건 비자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무비자 협정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방문 비자를 받아야지만 미국의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미국의 뭐 디즈니랜드에 놀러 간다든지 그런 경우 무조건 다 비자를 받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요. 국경을 넘어갈 때 미국 관리가 왜 왔냐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미국에 사는 친지를 만나러 왔다. 아니면 여행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는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체류신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비자를 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면 주는 게 체류신분. 여기 보시면 체류신분이라고 나오죠. 해당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국 국경관리가 비자 목적에 맞는 체류신분과 유효한 체류 기간을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서류가 뭐냐? 이 서류가 I-94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I-94라는 서류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을 하러 왔다 라고 하면 방문 비자에 그러면 방문 목적에 체류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줄까 하는 거죠. 이전에는 방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온다 그러면 최장 6개월을 줬어요. 한 번 들어왔을 때 6개월. 6개월에 체류신분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비자. 보통 이스타라고 해요. 이스타라고 하는 무비자 허가를 받게 되면 90일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미국 비자 받으러 가면은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섰어요. 다 방문 비자 때문에 방문 비자 받아야 되니까. 요새는 이스타로 그 컴퓨터에서 이제 치면 이제 지원이 들어가서 이제 방문 허가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90일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줄 설 필요 없이 컴퓨터로만 서류를 접수해서 받으면 이스타로 해서 90일을 방문할 수가 있어요. 90일. 자, 그래서 이스타로 방문을 하게 되면 90일로 방문을 하고 방문 목적에 맞는 예를 들어서 방문 비자로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6개월을 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문 목적에 따라서 다르더라도 방문 목적이 만약에 내가 학업이다 라고 하면 학업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대학원 같은데 유학 가면은 한 2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는 뭐 이스타로 와가지고 90일 갖고 공부를 마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온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로 오는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받아야 돼요. 방문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자를 받아요. 그런 거는 몇 년? 그 학교의 기간에 체류한 학교 수업에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 기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가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타를 가지고 90일 목적으로 들어갔다. 근데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한다. 그럼 방문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스타는 그냥 친지 방문, 그 다음에 뭐 여행,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는 그냥 단순한 뭐 비즈니스 사업, 뭐 네고시에이션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이스타는 이제 90일만을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6개월을 줬어요. 자, 근데 차이는 뭐냐? 여기서 차이는 뭐냐? 방문 비자를 가지고 미국의 국경을 넘으면 방문 목적에 맞는 체류 신분을 준다고 했어요. 그 체류 신분이 뭐냐? 방문 목적에 맞는 체류 신분을 주는데 그 체류 신분을 미국 내에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이 변경이 가능한데 그 이스타는요. 90일을 준다고 했어요. 90일을 주는데 90일 동안에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 신분을 90일, 그러니까 비자 웨이버 신분으로 들어와서 90일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어요. 일하면 안 되고 뭐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없게끔 해놨어요. 내가 미국 영사를 만나서 비자 인터뷰를 봐서 방문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와서 체류 신분이 변경이 가능한데 이스타로는 영사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컴퓨터로만 그냥 신청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타 같은 경우는 90일을 줘요. 무조건 90일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비자를 받는 번거로움과 그 비자를 신청해서 하는 그런 모든 절차 같은 게 다 생략이 되고 그 대신에 90일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미국 내에서 있으면 안 돼요. 90일 넘게 있으면 안 되고 신분 변경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 변경이라는 이스타로 들어오면 신분이 이스타 신분이 되면서 변경이 안 되는 거고요. 일반 방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국경을 통과하면서 내가 뭐 6개월 체류 신분을 받았으면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나중에 학생 신분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얘기한 얘기 또 다시 얘기하는데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결국 미국 이민법은 어떤 비자를 받느냐, 그리고 미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떠한 체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체류 신분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획득해야 된다. 내가 학생으로 가겠다. 그럼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외교관으로 가겠다. 외교관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일을 하러 가겠다.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인턴을 하러 간다. 인턴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방문 교수로 가겠다. 방문 교수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획득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미국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 미국에 뭐 하러 간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맞는 비자를 우리가 초소에서 골라서 클라이언트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방문 비자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부여된다. 그리고 나서 그 체류할 수 있는 신분에 대해서 어디에 나온다고요? I-94라는 서류에 나와요. I-94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이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I-94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 국경을 통과했어요. 그럼 미국 관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적어요. 이 사람은 무슨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고 내가 체류 신분을 얼마를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게 I-94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사실은 서류의 크기가 되게 작아요. 조그매요. 하얀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적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에 들어갈 때 긴 종이를 줘요. 스튜어디스가 미국 비행기 안에서 미국 입국하기 전에 이걸 다 작성해라. 그러면 이제 제가 작성을 쭉 해요. 그러면은 미국 관리가 긴 서류를 쭉 읽어보고 도장을 꽝꽝 찍어서 하나를 밑에 있는 부분을 쫙 찢어가지고 조그만한 부분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더 이상 이 I-94라는 서류를 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I-94라는 모든 서류가 미국 웹사이트, 그러니까는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년월일, 그 다음에 여권 번호,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권을 발행한 국가,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인포메이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무슨 체류 신분으로 와 있고, 그리고 나한테 허여되어 있는 기간은 며칠이고 언제까지 내가 미국에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가는 게 뭐죠? 유학생들이죠.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학생 신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부여됩니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학교도 유학 올 수 있어요.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죄송합니다. 요새는 국민학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그 다음에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이런데 이제 학생 비자로 오는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하러 오면. 근데 기간이 다르잖아요. 방문 비자 아까 말씀드렸죠. 방문 비자를 받는 경우는 6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스타, 무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90일을 체류할 수 있다. 그럼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얼마를 체류할 수 있을까요? 예.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 비자 같으면 몇 월 며칠까지 I-94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데,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DS라고. Depends on status. 즉 학생 비자 스테이터스에 맞게끔 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학교 4년제 대학을 갔다 그러면 4년의 기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근데 4년 만에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 있어요. 많은 수가 대부분 4년에 졸업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학이 좀 딸려서 내가 어학연수를 좀 한 6개월 하고, 그리고 나서 학부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LLM으로 내가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럼 LLM 보통 1년이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1년 반 주는 학교 있어요. 그리고 한 학기당 몇 학점씩 들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런 요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 공부하는 기간이 스테러스, 학생 신분 스테러스가 들어왔는데 내가 유효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면 그 기간까지는 내가 다 인정해 줄게.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걸 나오는 게 DS라고 합니다. Depends on the status.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2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받는 비자가 또 학생 비자 다음에 제2비자예요, 요새. 그게 뭐냐면 인턴십으로 가는 거예요. 요새 그 한참 유행이죠.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미국 창업, 미국 취업, 창업 말고 미국 취업에 그 올인하죠. 그러니까 해외 취업에 올인하는데 대부분들 가고 싶어 하는 나라는 어디요? 미국이죠. 미국에 해외 인턴십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2비자로 많이 와요. 근데 그 받기가 쉽지 않죠, 제2비자. 근데 어쨌든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2비자의 경우 미국에 들어오면서 적합한 신분을 부여받고 DS-2019에 나와 있는 체류 신분을 부여받는다라고 했는데 DS-2019 이거 이따가 이제 제가 비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비자 같은 경우는 그 비자를 서포트해주는 다른 부가 서류가 있어요. 그런 부가 서류를 갖다가 제2비자인 경우에는 DS-2019라고 해요. 아까 학생 비자인 경우는 그게 F1은 I-20이라는 걸 받는데요. J1은 DS-2019를 받아요. 근데 J1은 그러니까 I-20는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공부한다라고 돼 있지만 거기 기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학생 신분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DS의 신분을 부여하고요. 제2비자의 같은 경우는 DS-2019에 딱 날짜가 써 있어요. 며칠까지. 그럼 그 며칠까지 기간 안에 끝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DS-2019에 나와 있는 날짜를 I-94에 적어줘요. 그 예를 들어서 취업비자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취업비자 제일 많은 게 뭐죠? H비자예요. H비자. H비자인데 H비자는 보통 3년 이렇게 주는데 들어올 때 3년의 기간을 I-94에다 찍어줘요. 몇 월 며칠까지. 근데 내가 1년 정도 여기서 일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잠깐 뭐 일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때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런 경우는 내가 1년을 이미 썼잖아요. 그래도 앞에 1년을 썼으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기간이 뭐 몇 월 며칠까지다. 그럼 그 기간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갔다 들어오게 되면 2년밖에 안 넣는 거고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갔다 들어오면 또 그 기간만큼만 찍어줘요. 그래서 I-94에 그런 기간들, 체류 신분에 대한 기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자가 있어야 된다.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 내가 미국 방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하고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된다. 비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목적에서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체류 신분이 부여돼요. 그 비자와 체류 신분은 동일해요. 내가 방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보통 이제 방문 비자는 비비자라고 하는데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6개월을 준다. 그럼 6개월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스타, 무비자로 들어온다. 그러면 입국에 하는데 무비자로 들어왔고 너는 90일 만에 비자를 90일간 준다. 학생 비자인 경우에 학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한만큼 depends on the status만큼 준다. 제2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DS-2019에 나와 있는 기간만큼 준다. 너는 H1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3년 준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데 필요할 때는 비자 있어요.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체류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 비자 지금 많이 없지만 그래도 방문 비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제일 편해요. 방문 비자, B2 비자라고 해요. 이 비자를 받고 미국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B2라는 신분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미국 이민법의 재미있는 규정이 뭐냐면요. B2 비자를 받았는데 국경을 들어오면 B2 스테이러스를 줘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근데 이건 그냥 다 6개월 주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6개월 준다라는 거지. 그 사람 얼굴 보고
이거 보고 그리고 결정해요. 몇 개월 줄지 사실은. 근데 대부분 6개월 줘요.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내가 미국에서 뭐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6개월 받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뭐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미국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더니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어학연수 정도 한 1년 정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체류 신분을 좀 변경해야겠다. 그래서 B2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학생 비자는 보통 F 비자거든요. 그러면은 B2 비자에서 F 비자로 신분을 변경해요. 그게 가능해요. 미국에 들어오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권에 찍혀 있는 나의 비자는 방문 비자, B2 비자예요. B2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 국경을 넘어요. 미국 국경에 넘었는데 와가지고 방문 비자 스테러스를 신분을 받았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거로 바꿨어요. 그게 뭐 학생 비자로 바꾼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학생 비자가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들어올 때 학생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 비자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한국에 다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 이제 지금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은 학생 신분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오려고 하니까 뭐예요? 체류 신분은 미국에서 F를 받았는데 나의 여권에는 뭐가 없다? F1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서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F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F 비자를 신청해요. 미국 영사관에 가서 나 미국에 가서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가서 좀 놀다 보니까 공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학생 비자로 바꿨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한국에 일을 보러.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에 가려고 하니까 학생 비자가 필요해서 미국 영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신청했어요. 미국 영사관에서 학생 비자 줄까요? 자, 이게 이제 제일 먹고 사는 제 첫 번째 방법.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가 됐어요. 미국 이민법 이제 공부 조금 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제 첫 번째 방법. 자, 올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해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방문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바꿔주는 거. 이거 이제 첫 번째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국에 들어갔어요. 학생 비자 다시 신청하려고 해요. 미국 영사관에서 학생 비자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예. 항상 yes, no의 대답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왜 다를까요?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진짜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걸 미국 영사가 다시 판단해요. 그래서 미국 영사들이 대부분 요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주지 않아요. 왜 안 줘요? 처음에는 너는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다시 또 갑자기 학생 비자로 바꾸려고 하느냐. 미국에서 왜 바꿨느냐 하면서 트집을 잡아요. 자, 근데 이상하죠? 미국에서는 분명히 방문 비자로 왔는데 미국에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바꿔줬는데 왜 여기서는 안 바꿔주냐는 거죠. 왜 비자를 주지 않느냐는 거죠. 난 미국에서는 바꿔서 학교 다녔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너는 왜 비자를 주지 않는 거냐. 이유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변호사로서 나중에 미국 이민법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는 것 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차이를 알아야 돼요. 뭘까요? 왜 다를까요? 왜 여기서는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학생 비자를 못 받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학생 신분으로 바꿨는데 왜 여기서는 못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리스딕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관청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 내에서 외국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관여하는 곳은 미국 이민국이에요. USCIS. 미국 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라고 어딨죠? 옛날에는 Department of Justice 산하였어요. 법무부 산하였어요. 미국 법무부 산하. 미국 이민국이.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9.11이 터졌죠. 9.11이 터지면서 이게 부처가 새로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생기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에 USCIS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USCIS를 관장하는 데가 미국 법무부예요. 근데 지금은
홈랜드 국토안보부로 바뀌었고요. 지금 이게 미국 국경이에요. 미국 국경 외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냐? 미국 국무부예요.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us. 미국 국무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미국 국무부의 카운터파트인 우리나라의 기관은 어디일까요? 미국 국무부의 파트너인 우리나라의 기관 그러니까 외교부예요. 외교부. 자, 외교의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국가의 외국 지역에 있는 미국 국가의 기관은 어디죠? 미국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그 다음에 영사관. 미국 대사관 영사관인데,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Department of Status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미국 이민국, 미국 내에서 USCIS는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깥에서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미국 국경 외에 있는 부분은 다 Department of Status에서 관할을 하고, 미국 국경 내에서 있는 부분은 USCIS에서 관할을 해요. 법은 뭐죠? 법은 National Immigration Act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민법을 근거로 해서 두 개의 두 개의 다른 기관이 자기네들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의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미국에 빠뜨리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방문으로 갔어요. 학생 비자로 바꿨어요. 학교 열심히 다녀요. 갑자기 부모님이 위독해서 한국에 가야 돼요. 그냥 한국에 왔어요. 근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나의 아파트와 물건과 동산과 자동차와 기타 등등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건 처리 못해요. 다시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다시 방문비자 신청하면 줄까요?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너는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의 국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처음에 미국에 들어갈 때 방문비자로 들어갔고 그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우리한테 얘기했던 의도와 다르게 학생신분으로 바꿨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학생신분을 주지 않겠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그랬죠. 방문비자로 가가지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의 박사과정에 아니면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갔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영사가 봤을 때 아,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너는 반드시 미국에 가야겠구나. 공부를 하러. 네가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방문비자로 갔다가 학생비자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영사가 딱 봤을 때 아, 너의 미국에 방문으로 갔다는 목적은 미국 방문의 목적이 아니구나. 너는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지만 너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그냥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안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다 알아요. 이게 20년 전에는 이게 다 통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죠? 그래서 생긴 게 뭐죠? 예, 기러기 가족입니다. 기러기 가족과 독수리 가족은 다 이걸로 생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방문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갔어요. 바꿨어요. 근데 들어오면은 다시 비자 못 바꿔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죠? 미국에서 그냥 남아서 있는 거고요. 아빠들은 한국에서 돈 벌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 가족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비자 받아서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으면 잘 안 생기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누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빠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아빠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에 때마다 막 간다. 이건 뭐예요? 기러기 아빠가 아니죠. 이 아빠는 독수리 아빠라고 해요. 독수리 아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독수리 아빠죠. 예.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웬만한 미국 이민법에 대한 기초는 거의 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게 제일 기본. 그럼 자, 마찬가지예요. 학생 비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학생 신분인 경우 취업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 어떻게 가요? 학생 신분으로 가요. 미국에 갈 때. 미국에 갈 때 아예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뭐 공부하나요? 변호사들이니까 이제 변호사 공부하러 간다고 하겠죠. 아니 그거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공대생들이 미국에서 H비자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대생을 가정으로 할게요. 자, 한국의 공대생이에요. 나 한국에서 화학과를 나왔어요. 화학과를 나왔고 미국에 무슨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걸 다시 공부를 하러 간다. 대학원으로 간다. 그래요. F비자를 학생 비자를 받았어요.
자,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갔어요.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데 유효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서 미국에서 뭘 해요? 스튜던트, 학생 신분을 받았어요. 스튜던트는 F1이에요. F1 신분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2년을 공부했어요. 2년을 공부했더니 뭐가 생겨요? 아,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영주권자 이상이에요. 영주권자 이상이라는 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나머지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취업 못해요. 예. 나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공부를 했다. 예, 다 위법이에요. 다 불법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학생 비자로 갔다. 어쨌든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학생 비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 학교 내에서 20시간 일할 수 있고요. 또 무슨 일 할 수 있냐? TA, Teaching Assistant, RA, Research Assistant 이런 일 하면서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라가 망한다라든지 극빈자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특별히 허락을 해줘서 또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비자로 1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OPT라고 하는데 졸업과 동시에 1년을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 비자로 가시는 분들이 졸업하면 OPT로 가죠. OPT는 이제 그냥 학생 비자에 부속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부속되어 있는 절차예요. 자, 근데 내가 취업이 됐어요. 미국에 있는 엄청난 큰 기업에 구글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H1B 스폰서를 해줬어요. 이제 취업 비자 하겠다는 얘기예요. 취업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졸업을 하고 OPT로 일하다가 구글에서 H 비자로 바꿨어요. 그럼 뭐죠? 취업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 취업 신분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비자 스테러스로 들어갔다가 미국에서 유효하게 있으면서 또 다른 비자 스테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체류 신분 변경이라고 하고요. Change of Status라고 해요. 신분을 아까 우리가 스테러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Change of Status.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F 비자에서 그러니까는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 비자, 그러니까 방문 비자로 왔다가 학생 비자로 바꾸는 거. 또 방문 비자로 왔는데 어떻게 운 좋게 운때가 맞아가지고 내가 H 비자로 바꿨어요. 또 방문 비자로 왔다가 또 어떻게 운때가 맞아서 J 비자로 바꿨어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H 비자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비자, E 비자로도 바꾸고 갑자기 거기서 국제기구에 취업했어요. 그러면 또 국제기구의 비자는 또 달라요. G 비자라고. G라고도 또 바꾸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막 바뀌어요.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해요. 언제까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 받으면 더 이상의 비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받을 때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체류신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체류신분이 변경됐는데 미국에 나갔어요. 학생신분으로 왔는데 다시 H 비자, 그러니까 취업신분이 돼서 한국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 비자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받아야 돼요. 새롭게.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학생 신분으로 처음에는 갔는데 미국에서 H 비자 받아가지고 H 비자로 일하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사관 가서 나는 다시 H 비자를 받아서 가야 돼요. 왜? 체류신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도 그렇고요. 이 F 비자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자는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한 서류예요. 국경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국경을 통과할 때 유효한 서류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받아야 돼요. 자, 쭉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그 슬라이드에 볼게요. 체류신분 변경 시 유의사항. 미국 내 방문으로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는 합법적인 변경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는 여기서 합법적이었다고. 그렇지만 미국 지역 외에 미국 대사관에서는 학생비자의 발급을 거절해. 한국에 왔는데 거절해요. 왜? 너 기러기가 목적이지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예. 대사관에서 미국의 입국 의도가 변경됐다는 걸 문제 삼아서 거절하는 거고요. 미국 이후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요? 미국 이민국과 미국 국경 외에 있는 대사관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만 그 밑에 법령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적용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단기 취업 비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비자를 보면서 같이 보기로 하죠. 예.
자, 저희가 전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미국 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어요. 무슨 얘기했죠? 한번 되돌아볼게요. 미국을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다? 일단 크게 아주 처음부터 두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이민, 두 번째는 비이민. 영어로 immigration, 여기는 non-immigration. 그 다음에 국경을 통과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는 여권과 비자. 비자가 있어요. 비자는 국경을 통과할 때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국경을 통과할 당시에 유효해야 돼요. 그리고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패스포트는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주는 거. 미국 비자는 누가 주는 거? 미국 정부에서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 외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뭐요? 그만큼 시장이 넓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 제외한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영역이. 저도 중국 손님들도 있고 몽고 손님들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죠? 저희랑 말이 잘 안 통하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영어를 잘 못하고 우리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가 조금 달라요. 문화가 달라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좀 잘 일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자는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대하기가. 그러니까 서로 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점점점 중국 분들이 클라이언트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죠.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여행업계들이 중국에 중국 분들 와가지고 여행하고 하면 굉장히 큰 손님 중에 하나잖아요. 점점점 중국 분들이 미국에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면, 이민법 잘 알아두면 중국 시장 석권할 수 있어요.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중국 변호사들도 많죠. 예, 엄청 가격이 쌉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또 쉽지 않아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전 세계 부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면은 비자 변경, 그러니까 신분 변경을 할 수 있고, 미국 외에서는 그게 또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잠깐 쉬고 그 다음 시간에 영주권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